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일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하는 일을 해야지 결국엔 돈을 벌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사회초년생 때는 이게 고민이었는데요. 좋아했다가 싫어지고 그리고 다시 좋아지는 과정에 대해 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워보소서의 기획자 H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이 고민하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진짜 내가 할 일을 찾는 법에 대한 저의 솔직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게 되실지도 몰라요. 먼저 저는 지금 출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때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예전에는 서점에 가서 특히 경제경영 분야에 가서 어떤 새로운 책이 나왔는지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지 둘러보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경영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책을 기반으로 하는 걸 너무 좋아했죠. 하지만 막상 출판을 업무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했던 습관이 싫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서점 매대에 올라온 책들이 모두 돈을 지불한 광고판으로 보이고 베스트셀러 매대의 순위는 업무적인 질투와 압박으로 다가왔죠. 순수하게 책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부담감만 남다 보니까 새로운 책을 찾고 읽으며 좋아했던 일이 오히려 싫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판이 일이 되는 순간부터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저는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 보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독자로서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저자와 소통하여 책이라는 한 권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저는 기획자로서 편집자, 디자이너, 제작 담당자와 끊임없이 협업하면서 책 한 권이 나오는 모든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되고 또 마케팅까지 신경을 쓰려면 전체 흐름에 있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만 하죠. 단순히 일을 버티면서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무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밀도 있게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학습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책이 출간되는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일을 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베스트셀러 나온 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출판사 어디에서도 베스트셀러에 확신을 갖고 신간 도서를 기획하며 내지 못합니다. 책이 갑자기 팔리게 된 이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마치 주식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나 IR 리포트 같은 걸 참고할 수는 있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나서는 왜 그런지 역으로 추적해서 이유를 알아내듯이 말이죠. 출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저는 기획 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저는 제 일을 나름 잘하게 되면서 책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달라졌어요.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서 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게 된 거니까요. 좋아하는 대상은 같은데 좋아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책을 지식의 매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자와 함께 원고를 고민하고 가이드하며 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좋아진 거죠. 이번에 출간된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다시 읽어보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조직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싫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 내 위에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저는 일 자체를 온전히 제 시간 안에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일 자체를 빽빽하게 채워놔야 됩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그 전날 있었던 야구 얘기, TV 프로그램 얘기 등 대중적인 취향을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봤던 저는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내가 굳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내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써 시간을 내가면서 보고 학습하고 대화의 소재로 써야 될까?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내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야 할까 말입니다. 저는 일을 대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선 대했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은근한 강요에 의해서 좋아진 건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라고 확인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다는 것은 돈을 잘 벌 수 있게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돈을 잘 버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잘한다 혹은 못한다로 평가받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돈을 잘 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익이라는 플러스 영역과 원가 관리라는 마이너스 영역,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잘하는 영역을 다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깊게 파고들어 잘하게 된다면 예전에 좋았다가 일을 하다가 싫어진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좋아지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좋아함과 다른 일의 본질과 과정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깊이 있는 애정이 생기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계기로서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 중요하고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강요받지 않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일인지 먼저 깊게 성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잘하기 위한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일을 잘하는데 그 일이 정말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길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을 완전하게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그 길을 선회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며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각자 새롭게 만든 전문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겁니다. 마음을 끄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치열하게 배우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실력을 쌓다 보면 잘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 일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잘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을 통해 다시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지치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후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아보시고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이 진짜 잘하는 일로 만들어지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일이라는 게 돈을 잘 벌든지 혹은 돈을 세이브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